영도구 재해위험지역 불법 건축물에 대해 영도구청이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2달여 만에 갈등 끝에 건물이 강제 철거되자 주민들은 소음과 악취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안도했습니다. 이미 부산의 과학관 육성 사업이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정부의 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어린이 과학관이 부산에 건립됩니다. 지역 과학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이 27% 감소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 수도 30%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유경단체장들이 2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면담해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총리실 검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 14일 헬로티비 뉴스에선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마을 한복판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영도구가 나서서 공사 시작부터 중지 명령을 내리고 지속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소유주는 이행 강제금만 내면 문제가 없다며 법과 행정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는데요. 끝까지 잦은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19일 행정 대집행이 실시됐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2019년 6월 13일까지 잦은 철거하도록 계고 송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서 영도구에서 관계법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합니다. 건축 허가도 없이 재해위험지구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2달여 동안 끌어온 행정과 건물주의 힘겨루기가 결국 행정 대집행으로 이어진 것. 이른 아침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강한 반발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시간여가량 이어진 극한의 대치 끝에 소유주는 저항을 멈추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이행 강제금만 내면 불법 건축물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결국 물러선 겁니다. 나 이거 포기하는데. 이웃들의 민원과 행정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결과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 및 적극적으로 취하고 발생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 위협은 물론 소음과 악취 등의 불편을 호소해온 마을 주민들은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습니다. 이게 화재, 그다음에 소염이 많아서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강제 이행을 하면은 달세 주는 거 가지고 하면 안 되나 뭐라 감사드릴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참 여기에서 먼지와 냄새를 맡고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주민들이 단결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관계 부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오늘날 철거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참 관계기관에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영도군인 행정 대집행으로 발생한 1,100만 원 상당의 비용, 불법 건축물 소유주에게 징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립과학관 운영성과평가에서 최우수인 S등급을 받으며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순항하고 있는 과학관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2015년 12월 개관한 국립부산과학관. 지난 5월 누적 관람객 350만 명을 돌파하며 연간 방문객 100만 명, 교육생 10만 명으로 명실상부 동남권 대표 과학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으로 지역 균형 과학문화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 과학관까지 가세합니다. 국비 112억 원, 시비 45억 원이 투입되는 부산의 어린이 과학관은 국립부산과학관 주차장 1,100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됩니다. 지난 2월 건립사업 추진단이 꾸려졌고 전시 주제와 콘셉트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불경제의 산업을 기반으로 전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주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직접 그런 것들을 작동시켜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들을 체험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전시물들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어린이 과학관이 추가되면 미취학 아동을 위한 새싹 누리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상설 전시관까지 맞춤형 전시 공간으로 완성됩니다. 어린이 과학관 건립에 시 분담금 예산 45억 원은 20일 제278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2차 경제문화위 회의에서 심의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어린이들만의 특별한 과학문화 공간, 국립부산과학관 어린이과학관은 오는 2021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국회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18일 법안 시행 이후인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5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월부터 3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도 34% 줄어든 3,200여 건이었고 사망자도 64명으로 31% 감소했습니다. 부울경 단체장들이 20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 김해 신공항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오거돈 부산시장 등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면담해 김해 신공항 문제점을 설명하고 총리실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부울경 단체장들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이 제대로 된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지난 4월 자체 전문가 검증 결과도 발표했지만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27일 해운대구 중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작업자 2명의 추락 사고에 대해 수사한 결과 소속 회사와 원청업체가 불법 하도급 관계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안전관리자와 부사장, 하청업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두 회사가 형식상 공동도급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하도급 형태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전문 건설업으로 분류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이젠 기업 홍보에서도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1인 창작자들을 이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5년 전 캠핑용품 시장에 뛰어든 김대명 씨. 창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고 어려웠던 점은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 30대 젊은 층을 사로잡기 위해선 SNS를 활용한 홍보가 절실했습니다. 회사 운영을 하면서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피부로 와닿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채널들 유튜브 말고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유튜브가 좀 강세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저희도 이쪽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새 아이의 엄마 임지우 씨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다 보니 홍보 매체로서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대형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협찬이라고 해서 홍보를 위주로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채널에는 그런 기회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도 조금 더 그 기업과 매칭이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조금 생기잖아요. 이렇게 홍보가 필요한 소상공인과 제작 경험을 쌓고 싶은 1인 창작자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CJ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는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이 올해로 3번째 열렸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추천받은 57개 소비재 기업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38명의 크리에이터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보였습니다.
1차로 각각 30명이 선발된 가운데 이들은 앞으로 한 팀이 되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작은 기업과 크리에이터의 기준이 조금 다를 텐데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많이 보려고 그러고요. 크리에이터 측면에서는 창의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얼마만큼 잘 만드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크리에이터의 개성이 담겨 있어 좀 더 친근하고 일반 상업 광고와 차별화됩니다. 유튜브에서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을 통해 제작한 50개 기업의 홍보 영상 조회수는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실 팔로개척하고 마케팅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 고민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한 그 마케팅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팀들에겐 상금과 홍보부스 입점, 유명 유튜버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오는 2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올해 첫 고독사 예방위원회가 열립니다.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독사 예방위원회는 부산시의 고독사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민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등 주요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017년 6월 이후 부산시가 자체 집계한 부산의 고독사 발생 건수는 모두 86건이며 그중 남성이 82.6%인 71건을 차지했습니다. 금정구 노포동과 경남 양산시 북정동을 잇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3년가량 늦어질 전망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양산선 개통 시기를 2021년 1월에서 2024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선 건설 기본계획은 2011년 수립됐지만 2년이 지나서야 국토부 승인을 받는 등 행정 절차에 3년이나 걸렸고 일부 구간 시공사 선정 입찰도 3차례나 유찰돼 준공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교통공사는 설명했습니다. 부산시와 사단법인 국제 e스포츠 연맹이 게임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기반 조성에 함께 나섭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국제 e스포츠 연맹 콜립 웹스터 회장은 지난 18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산이 e스포츠의 메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e스포츠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또 오는 8월 제4회 세계 e스포츠 정상회의를 개최해 각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e스포츠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오는 11월 열리는 하나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호경비 준비기획단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최근 기술 발달로 다양한 테러 가능성이 커진 만큼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단계별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최신형 검색, 검측 장비를 도입하는 등 참가국 정상에 대한 경호와 테러 방지에 경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나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 등 중요 외교 사절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오는 11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해운대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아이들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여유롭게 식사를 하려는 부모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영상 미디어 노출이 적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강사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강의는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부모 교육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뇌를 발달시켜 시냅스를 연결시켜야만 사람이 되는데 그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사용되는 도구가 뭐다? 부모라는 사실이 거울 유란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강의는 특히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스마트 영상 미디어가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부모 역할을 다뤘습니다.
스마트 미디어가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함으로써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서 도움이 되고자 이 교육을 주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외 9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에서 릴레이 부모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아이들의 감각과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마트 영상 미디어를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들은 이번 교육에서 현재 육아법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올바른 육아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항상 제가 편하자고 노출시켰던 그 스마트폰을 정말 이제는 닫아둬야 되겠다라는 그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참 요즘 애기들이 자연이랑 함께 친화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 아이들에게 그보다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부모들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올여름 고수온과 적조 등 수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수온 관측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가원은 해양과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여름 우리나라 연안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1도 내외로 높을 것이라며 7월 중하순경 고수온과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정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간 수온 관측소를 기존 98곳에서 105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찾아가는 현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의 관측 정보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수온 정보 서비스, 적조 정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군 관련 사업에 요직에 있다고 속이고 사업권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택시기사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국방개혁 2030 민간사업단장을 사칭하며 국방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모두 3명으로부터 22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30은 2030년을 대비한 국방개혁을 하기 위해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권을 민간으로 이양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모집책 B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영업을 마친 주유소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1시쯤 사상구의 한 주유소에서 라이터로 주유기에 불을 붙이려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아침에 주유소에 출근한 직원이 주유건이 뽑혀 있는 등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부채로 힘들어하던 중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수입 의류를 국산 브랜드 의류로 속여 백화점에 유통한 디자이너 A씨가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 7억 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이고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로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의 대형 백화점 12곳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티셔츠와 코트 등은 매가의 최대 7배까지 부풀려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를 회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6,600벌에 대해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9일 새벽 1시 30분쯤 부산진역 철도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냉동 컨테이너 3개를 태워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냉동 컨테이너 외부 전선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로 옮겨 붙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야에 공원에서 떠드는 10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밤 9시쯤 사상구의 한 근린공원에서 10대 B군 등 2명이 시끄럽게 한다며 양손에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노숙자인 A씨가 소주 8병을 마시고 공원에서 노숙을 하려다 시끄러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대저동에 위치한 부산교도소를 통합 이전하기 위해 부산시와 법무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가 건립 45년이 지나면서 노후 시설물 개선이 필요하고 현재 건립 위치도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설은 강서구 대저동 외곽 지역에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0일 오전 10시 배정남 부산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양성평등 주간기념 주민참여기획단 3차 회의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전 11시 30분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에 참석합니다. 서은수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5시 30분 지역경제 활성화 선포대회에 나섭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1시 30분 영도 구립여성합창단 위촉장 전달에 나섭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전 11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후 1시 30분 청년채용공간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6월 20일) 기상정보입니다. 20일 목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20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9도, 경남 19도, 부산 21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8도, 경남 30도, 부산은 27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맑겠으나 중부지방과 전북은 오전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25도 선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